회사에서는 매달 급여를 지급을 하고 이 급여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의 원천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해요. 매달 원천 징수할 때는 간이세교에 의해서 대충 원천 징수했다가 1년치 소득을 정산하면서 1년에 해당하는 소득에 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인적 공제를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서 우리가 근로소득세에 대한 인적 공제 등을 반영을 하게 되실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매월 급여 자료 입력 그러면서 이때 여러분들한테는 근로소득이 되는 거 그중에서 과세되는 것도 있고 비과세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수당 등록하셨고요. 줄 때 떼는 거, 공제하는 항목들 기본적으로 떼는 것들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4대 보험에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종업원 부담금을 떼어놔요. 그래서 공제 항목으로 여러분들 연결하셨어요. 매달 이렇게 급여 지급하고 대충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 징수했다가 만약에 1년 동안 계속 근속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 중도 퇴사를 하게 되면 마지막 9월 달에 급여만 반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1월부터 8월까지 대충 세금 뗀 거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퇴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퇴사자의 마지막 달 급여를 지급하면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 마지막으로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한 번은 연습해 보셨는데 급여 대장에 반영을 해서 원천 징수 잘 했습니다. 이걸 다음 달 10일 날 원천 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보셨어요.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도 급여자를 입력을 하고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까지 연결을 하게 되는데 얘는 자동 반영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매달 이렇게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전달에 미환급세액이 있다라면 그것만 추가로 반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반영은 전달 미환급세액만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보면 페이지 상으로 요거부터 할게요. 중도 퇴사자 마지막 달 급여. 그 마지막 달 급여만 중요한 게 아니라 1월 1일부터 퇴사달 직전까지 월급, 소득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사원 등록에 가셔서 퇴사일자를 입력하시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도 퇴사자는 사원 등록에 가서 퇴사일자 입력.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급여 자료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퇴사자 입력을 다 하고 나면은 상단에 이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화면이 떠요. 만약에 안 뜬다고 하면 상단 F7을 누르시고 여러분들은 이것만 반영하시면 돼요. 급여 반영 탭이라고 하는 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를 누르시면은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 절차가 완료가 되는 거고 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우리 연말정산 주인공인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어요. 여기 가서 제출된 증빙 같은 것들을 보고서는 자료를 입력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여기까지 수행하면 끝나는 걸로. 그러면서 사원 등록의 퇴사 일자도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급여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것도 마무리해서 보고 갈게요. 우리 회사가 급여를 주죠. 우리 여기 아까도 공개되는 거 보셨죠? 근데 회사는 다양한 비용이 있는데 받는 사람이 다양한 소득이요. 원천 징수했습니다.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회사가 급여, 받는 사람 근로소득. 뭐 회사가 교육훈련비, 받는 사람 사업소득일 수도 있고 회사가 이자 비용, 받는 사람 이자 소득일 수도 있겠죠. 무조건 원천에서 징수하겠죠. 그럼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는 우리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모든 소득에 대해서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내용을 반영하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한 것, 중도 퇴사자,
자, 아까 이 간이세교에 의한 거하고 중도퇴사자 차이점 말씀드렸어요. 이건 매달 간이세교에 의해서 대충 떼는 거. 퇴사하면 퇴사 직전 월까지에 받았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정산하는 거. 그리고 연말정산. 그리고 받는 사람 다양한 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다 자동으로 끌어와요. 다 자동으로 끌어오기 때문에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으면 얘만 반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참고로 이렇게 나타내 준 거고요. 자, 여기 내용을 읽고 가보도록 할게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우리 이제 회사가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10일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우리 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10일까지. 여러분들이 본사도 있는 회사도 있고 자회사가 많은 회사들도 있죠. 그 직원들이 뭐 2명, 3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매달 이거 하기 굉장히 귀찮죠. 그러면 반기별 납부 요거 신청을 하시면 돼요. 매달 안 하고 6개월치 묶어서 하시면 됩니다. 상시 고용인 20인 이하 요것만 써볼까요? 단기별. 단기별은 교재에도 2호에 담겨 있는데 단기별 납부자는 상시 고용인 20인 이하. 자회사가 여러 군데라면 굳이 매달 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단기 납부하시면 되세요. 비과세 조정 환급 또는 소액 부징수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신고서는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득세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지방소득세 10만 원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건 누구만이요? 소득세. 왜? 소득세는 국세니까.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죠. 어디다 납부하는 거예요? 구청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고 지방소득세는 구청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월 미환급 세액으로서 55,000원 지방소득세 포함이라고 됐다라고 하면 뭐만 반영하셔야 돼요? 5만 원만, 소득세만. 그래서 요즘 문제는 더 쉽게 나오고요. 옛날 문제 가보면 지방소득세까지 포함된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의미도 알고 가세요. 당연히 얘는 소득세만.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어요. 소득세만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업 목적상은요. 매달 급여를 지급해요. 과세도 있고 비과세 항목들 지난 시간 구분을 했죠. 그러면 실제로 여기 보시면 총 지급액에 여기에는 과세되는 부분만 와야 되죠. 근데 미제출 비과세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급여 대장에 입력한 거 하고 여기에 과세되는 부분하고 비교를 하면 일치하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일치하지 않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 법리에서는 그냥 넘어가셔도 좋으세요. 근데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내용은 뭐냐면 실제로 이거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제출할 때 이 총 지급액에서 미제출, 비과세 중에서 여기 포함시키지 않는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급여 대장에서 비과세 항목과 여기에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궁금하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 참고하시고 우리 시험에서 그걸 구분 짓지는 않고 전월 미환급세액만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88회 한번 숙제를 해보세요 라고 했던 거 연결하고 퇴사자, 연말정산, 특별히 연말정산이라기보다는 중도퇴사자 마지막 달 급여 주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프린트로 갈게요. 아마도 맨 뒷장에서 한 장 앞에 있을 거예요. 88회. 이름이 김영수, 사원 김영수 씨. 요거 가지고 문제 풀어볼게요. 숙제였는데 연도 무시하고 88회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영업직이래요. 그러면 이때 얘도 체크 대상. 왜? 야간 근로 수당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과세죠. 무조건 과세. 김영수 사원에 대해서 필요한 수당과 8월분 급여 자료 입력하고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불러오는 자료를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을 하고요. 사용하는 수당 외에 안 쓰는 거 부체크 이렇게 언급하면 챙구고 언급하지 않으면 그냥 챙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라고 했냐면요. 우리 8월분 급여자를 입력하고 밑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밑줄 요거 두 가지 챙기세요. 뭐뭐 하세요. 그러면 우리 이론상에 급여자료 입력을 하면 요거 자동으로 해준다고요. 이거 자동. 다만 저널에 미환급세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왼쪽 하단 13번에 반영.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매월 작성하며 김영수 급여 내용만 반영하세요. 자, 지급일 체크하셔야 되죠. 8월의 급여인데 지급도 8월 31일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귀속과 지급이 같은 달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냥 08월 입력하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다 자동으로 끌어옵니다. 급여 내장 구경.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주는 거겠죠. 이쪽에 있는 건 주는 거네요. 과세, 비과세 구분. 기본급 무조건 과세, 직책수당 무조건 과세. 자, 이거 우리 비과세 항목으로 배운 거 외에는 전부 과세라고 보시면 되죠. 상여 과세, 식대 비과세 과세 여부 판단, 자가 운전보조금도 판단, 육아수당도 판단해 보시면 돼요. 추가 자료로 내려가면 급여 지급은 매달 말일 이미 체크했고요. 회사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대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면 이 제공받은 식사가 뭐가 되고 비과세. 얘가 비과세죠. 우리가 식사 제공을 받으면 이거 비과세. 식사 제공을 받고 또 식대, 돈으로 받고 있다라고 하면 이때 식대는 과세, 비과세? 얘는 과세가 되는 거죠. 식사 제공을 받고 있으니 얘는 과세.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고 있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대요. 그러면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그 다음 육아수당. 김영수 씨는 만 3세와 만 5세 자녀가 있으며 자녀 1인당 10만 원씩 육아수당을 지급해서 이 사람은 육아수당을 20만 원 받고 있대요. 자, 그러면 과세, 비과세? 비과세죠. 육아수당은 출산 6세 이하, 월 얼마 이하? 10만 원. 그래서 얘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인당을 쳐서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 뿐이고 우리 비과세 금액은 월 10만 원 이하. 그래서 어떤 회사가 만약에 8만 원만 주고 있다. 그럼 오케이 8만 원만 비과세 해당합니다. 프로그램이 자동 계산. 그럼 주는 거 공제하는 항목을 이제 볼게요. 자,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거. 고용, 국민, 건강, 장기요양 얘네들은 기본공제 항목이고 추가되는 내용 없으니까 그대로 반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입력 화면 저 들어갈게요. 자, 저는 288, 288 주식회사 반도전자 들어갑니다. 반도전자. 화면 잘 안 보이시면 줌 화면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원천징수 모듈로 클릭. 급여 자료 입력하세요. 클릭.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뭐 하기로 했어요? 수당 공제. 수당 공제 클릭. 그래서 안 쓰는 거 부체크하기로 했고 기본급 과세 오케이 쓸 거고요. 상여도 줬고요. 직책수당도 있고요. 월차 수당은
없네요. 부체크. 식대는 과세, 비과세? 과세를 쓸 거죠. 그럼 비과세 삭제되는 게 아니라 얘는 부체크. 안 쓰는 거 부체크. 잊지 않기 위해서 바로 과세 식대를 만들어 줄게요. 식대. 그래서 입력. 그 다음은 자가 운전보조금 요거 비과세 그대로 쓰시면 되죠. 야간 근로수당 있나요? 저만 있나요? 여러분도 있어요? 만약에 있다면 부체크. 이렇게 해주시고 추가로 등록해야 되는 건 누구? 육아수당. 육아수당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는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불러오기 합니다. 불러오기는 몇 번? F2, F2. 우리 항상 도와주는 거 F2. 그리고 우리가 수당명을 육아수당으로 기억하고 계시니까 그대로. 세 가지가 뜨는데 그중에서 월 10만 원짜리를 선택하시면 되세요. 요거 선택, 확인. 그러면 빠진 거 없나요? 이렇게 되셨고 밑에 공제 항목은 추가되는 항목이 없으니까 이렇게 두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럼 너무 섭섭하니까 우리끼리 만들어 볼게요. 하나만. 기부금 등록해 보세요. 기부금. 공제 추가 항목에 기부금 등록. 공제 추가 항목에 기부금 등록. 유형까지 체크해 주셔야겠죠. 출근 뭐 하시는 거예요? 툭 기억하시면 있죠. 뭔가 항상 입력하고 나면 엔터. 뭔가 하고 나면 기부금 엔터. 뭔가를 기부금 다시 치셔야죠. 기부금 뭔가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보드 엔터. 여기 보시면요. 여기 한번 해보시는 연습. 잊지 마시라고 한 번 더 연습. 자, 저도 해볼게요. 밑에 콕 찍고 기부금 엔터 딱.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그 한 걸 마무리 짓는 엔터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나면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엔터를 딱 누르고 나면 F2 이 표현이 있잖아요. 계속 따라가는 연습 F2. 그래서 3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근데 만약에 연말이니까 뭐 기부금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주차비였다라고 하면 주차비. 그러면 F2 몇 번 하면 될까요? 기타사. 여기 있는 항목이 아니라면 기타사를 해주시면 되세요. 저는 그냥 기타사 할게요. 우리 연습한 거니까. 자, 되셨으면 확인 탭 비과세 체크하고 갈까요? 이거는 채점 범위는 아니지만 우리 구경하기 위해서 비과세 파란 색깔 체크. 그리고 확인 탭. 자, 몇 월에? 08월. 엔터. 말일은 31일. 그럼 김영수. 근데 간혹 가다가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시험에서도 김영수 밑에 장현성이 떠요. 근데 문제에서 장현성 급여 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다 입력하는 실수하기도 한다? 김영수한테. 그래서 항상 이름도 확인을 하세요. 김영석 거 줍니다. 콕 찍고 180만 원. 상여 25만 원. 직책 20만 원. 자가운전 20만 원. 이거 엔터 누르면 이제 비과세가 증가하겠죠? 20만 원. 식대 눌러볼게요. 15만 원 눌렀는데 변화가 없죠. 왜? 과세니까. 육아수당 20만 원을 입력할 거지만 10만 원만 증가했어요. 그랬더니 밑에 보시면 제출비과세, 미제출비과세 여기서부터 구분해주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이 구분 원래 안 해줬었어요. 근데 이거 막 너무 궁금한 거야. 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지. 이런 거 기능까지 생겼다라고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시키는 대로 또 똑같이 입력하시면 돼요. 자, 해당 칸 맞춰서 국민연금 112500, 건강 80750, 장기 요양 요율이 바뀐 거예요. 문제 따라갈게요, 그냥. 고용보험에다가 16250 다 요율이 바뀌었죠. 주차비 기부금 그냥 뭐 10,000원 넣을까요? 안 넣어도 돼요. 소득세 5만 원.
지방소득세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금액 일치하는 거 보시려면 기부금이나 주차비 0원으로 만들어 볼게요. 0원. 그리고는 문제에서 이렇게 합계액이 나와 있는 문제들이 훨씬 편하죠. 공제계도 비교해보고 차행 지급액도 일치하시는지 확인해 보시고 확인이 되셨으면 이제 두 번째 거 이렇게 급여 지급하면서 소득세 원천징수 잘했습니다.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될 거예요. 자, 창 닫고 가볼게요. 자, ESC 창 닫습니다. 메인 화면, 급여자료 밑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클릭. 귀속과 지급이 같은 경우라면 그냥 편하게 갑시다의 의미인 것 뿐이에요. 08월에 엔터 08월, 엔터 08월 해도 되는데 그냥 엔터 쭉 땡겨요. 그냥 편하게 갑시다의 취지인 거지 08월에 08월 다 지정하고 가시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쫙 끌고 왔어요. 우리는 뭐만 챙기면 돼요? 제가 아까 13번 했죠. 밑에 하단에 12번 전월 미환급세액만 추가로 반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달 납부할 게 5만 원으로 지금 나온 거죠. 근데 어차피 매달 우리가 신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계속 환급받지 않는 거예요. 다음 달 신고서에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0만 원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4월, 2월 만약에 이걸 환급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다 금액을 썼겠죠. 네, 그렇지 않고 매달 그냥 작성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또 다음 달로 넘기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얘는요, 창을 닫으면 물어봐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저장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창 닫아볼게요. 예. 그러면 저장된 거예요. 확인되셨죠?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 의미를 좀 이해하시면 되고 이 문항이 나온다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전원 미환급세액만 반영해 주시면 돼요. 자, 비슷한 유형으로 퇴사자의 급여 입력하는 거 마지막 페이지에 가볼게요. 87회라고 되어 있어요. 87회. 김채고, 이름이 김채고. 87회 오른쪽 문제 끝에 써 있어요. 김채고. 문제 먼저 파악을 할게요. 사원 코드 150번의 사원, 사무직 김채고. 배우자 부양가족은 없대요. 2021년 제가 이제 바꾼 거죠. 올해 퇴사를 했습니다. 밑줄 쫙 하셔야죠. 퇴사일자 체크. 김채고 사원은 퇴사 이래 3월분 급여를 받고 이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대요. 그래서 퇴사에 관련된 급여 자료를 입력하고 중도 퇴사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서 다음 달 4월 10일에 신고해야 되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실제로 이거부터 체크하시면요.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급여 자료 입력해야 되죠. 네, 1월, 2월, 3월 달 마지막 급여 주면서 이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다음 달 10일. 그래서 요거까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퇴사자의 이 연말정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사원 등록에서 퇴사 일자 입력하셔야 돼요. 문제가 세팅해 놓은 경우가 있는 것 뿐이고 우리가 챙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면 2번은 급여자료 입력하시고요. 3번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이렇게 세 가지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의미는 지금 어떤 거냐면은요. 1월 달에 간이세표에 의해서 대충 세금 뺐겠죠? 2월 달에도 간이세표에 의해서 대충 세금 뺐겠죠? 그러면 이제 3월 달에 퇴사를 한대요. 그러니 요 기간에 소득에 대해서 요때 세금 대충 뺐던 걸 정산하고 퇴사하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사실 입력만 잘해도 되죠. 근데 어느 정도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시고 같이 반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회사 코드 287로 갑니다. 회사 코드 오른쪽 세로줄에 287 미래전자 사원 등록 먼저 확인합니다. 1번 사원 등록 클릭. 봤더니 김채구가 있죠. 김채구. 자, 퇴사일자 입력돼 있나요? 어디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있죠. 입력 안 돼 있어요. 자, 세팅되어 있는 문제도 있고 안 돼 있다면 우리가 챙기시면 돼요. 자, 오른쪽 맨 하단에 16번에다가 퇴사일자 2021년 03월 31일로 입력 2021 03 31일 하고 나시면은요, 여기에 없던 빨간색의 퇴사가 뜨고요. 이거를 밑으로 콕 찍으면 핑크색,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 확인하실 거예요. 핑크색, 퇴사자 핑크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하던 것처럼 급여 입력하시면 돼요. 이제 요 가기 전에 급여 내역 좀 한번 보고 갈게요. 여기까지 우선 확인 되셨나요? 자, 급여 내역 볼게요. 3월의 급여 내역이고요. 지급일은 3월 31일이래요. 지급 내역은 기본급 당연히 과세인 거고요. 식대 확인해 보셔야 되고 자가 운전 확인해 보셔야 되고 야간 근로 수당은 과세일까요? 비과세일까요? 그렇죠. 문제에서 뭐라고 있어요? 사무직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과세입니다. 생산직만 직전년도 총급여 3천만 원 이하 월정급여 얼마? 210만 원 이하. 근데 따져볼 필요 없는 사무직. 상여는 당연히 과세, 기본급도 당연히 과세. 공제 내역을 봤더니 기본 공제 항목밖에 없으니 오케이. 추가 사항을 볼게요. 추가 사항에 김채구 사원은 본인 소유 차량을 첫 번째 조건이죠. 직접 운전을 해서 업무에 쓰고 있대요. 자가 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 충족 다 얘기해 줬네요.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식대도 비과세 요건 충족. 다 비비 하시면 돼요. 급여자를 입력하고 원전 이행 상황 신고서 자동 반영됩니다. 자, 입력하러 갈게요. 자, 메인에서 급여자를 입력 클릭. 뭐부터예요? 수당 공제 클릭. 수당 공제에서 뭐 월정기 챙기세요, 사용 여부 얘기 없죠. 그럼 그냥 두셔도 되세요. 채점 범위 아닌데 안 쓰는 거 그냥 부체크 하도록 할게요. 지저분하니까. 기본급 있고요. 상여도 있었고요. 직책수당 없죠. 근데 이전 달에 준 적이 있더라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미 수정할 수 없다고 뜨죠? 그럼 그래 오케이 하고 가시면 되고요. 자, 뭐 다 그러면 넘어갈게요. 부체크, 월차 수당 부체크 됐고요. 식대는 비과세 쓸 거고 자가 운전도 비과세 쓸 거고 야간 근로 수당 과세니까 안 쓸 겁니다. 부체크하고 얘는 과세로 추가 등록합니다. 과세. 야간 근로 수당. 야간 근로 수당 엔터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추가 항목 없으면 여러분들 확인 탭하고 넘어가셔서 지급 내역, 공제 내역 입력해 보세요. 저도 따라갈게요. 비과세 파란색 보고 싶어요. 체크. 확인 탭 누르시고 03월에 31일자에 김채고 여기 살짝 누르면 핑크색으로 보이실 거예요. 김채고 콕 찍고 얘거 입력. 기본급에 350, 자녀가 120만 원, 직책수당은 없고요. 식대 12만 원 엔터 해도 10만 원만 프로그램이 계산. 자가 운전 보조금은 월 20만 원 이하인데 18만 원을 줬대요. 오케이, 18만 원 비과세. 야간 근로수당 30만 원 입력해도 비과세 변화 없고요.
공제 항목은 자동으로 뜨는 거 무시하고 문제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반영. 157500 국민연금 건강 113050 장기 요약 요율이 바뀐 겁니다. 문제 따라 입력. 고용보험 요율이 바뀐 거. 그러면 나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뭐가 따닥 뜨죠. 중도태사 연마정산이 뜨는데 덜어는 이게 이제 아카데미 버전이다 보니까 이게 자동으로 반영이 안 되면 그때는 여기 보세요. 여기 위 항상 우리 도움은 위 아니면 아래인데 중도태사 정산이라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에도 제가 F7이라고 써놨어요. 자, 이걸 다시 저 열어볼게요. 그러면 이 내용을 파악을 하자고요. 아, 이 사람 퇴사하면서 1월, 2월 간이세입표에서 의한 거, 이 마지막 달까지 다 정산하고 가는 거나 이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1월, 2월 이미 급여 지급한 것도 이번 3월 달 마지막 급여 받으면서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 밑에 뭘 눌러야 된다? 급여 반영 탭. 이거 누르자고요. 급여 반영 탭. 프린트에 탭이 먼저 써 있는데 급여 반영 탭. 요거 누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미를 연결하시면 돼요. 요거 1, 2월 달에 거 이번 급여 반영 합시다. 클릭 해주시면 중도 정산 적용한이라고 뜰 거예요. 혹시라도 소득세랑 저랑 달라도 넘어가세요. 연이연에 하지 마세요. 시험의 데이터는 맞을 건데 요거는 아카데미 버전에서 소득세 금액 다른 경우 있어요. 연연에 안 하셔도 돼요. 금액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자, 이거 되셨으면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보러 갈게요. 자,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이거 자동으로 하고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으면 그것만 추가하면 되는데 그거 추가하는 내용도 없는데 이거 꼭 들어가지 않으면 틀리나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 반드시 끌어와서 집계해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아까랑 어떻게 집계가 다른지 구경해 보세요. 자, 귀속 03월 엔터 엔터 엔터. 귀속과 지급이 같으니까. 이해되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 3월 달에 급여 간이세입표에서 이거. 근데 퇴사하면서 이전 달에 준 것까지 정산하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도 퇴사자가 따로 집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액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 중도 퇴사자가 연말정산하면 이렇게 된다.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자, 창 닫으실게요.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 이런 회차가 퇴사자 급여 입력이 또 매회 나오는 거 아니니까 기출 문제로 다시 한번 혼자서 풀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급여 자료 입력은 끝났어요. 여기까지를 연결하시고요. 그럼 프린트 오늘 새롭게 드린 거 있어요. 그거 안 갖고 오신 분은 얼른 챙겨주세요.